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농사꾼이 무슨 건강 강의하고 있느냐 하시는데,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얘기 있죠. 그러면 이제 살아오는 과정을 보시면 왜 건강에 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면, 원래 저는 밀양 두메산골 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운동을 엄청 좋아했죠. 어릴 때 엄마가 이제 공부하라고 이렇게 붓글씨 연습시키면 친구들은 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서 공을 들고 몰래 축구하러 나갈 정도로 운동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청소년 88 꿈나무 상비군까지 이제 뽑혀가지고, 물론 후보죠. 그 정도로 이제 운동을 많이 했고 좋아했는데, 그 당시 운동 방법은 뭐였냐면 스파르타식, 완전히 지금 말하면 조금 속된 말로 무식하게 운동을 했죠. 계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계단 오르기 막 그냥 관중석 있지 않습니까? 오르다 내리는 관절이 다, 연골이 다 닳아버렸죠. 그래서 군대에서도 또 제가 15사단에 철책 또 훈련 연골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또 삼수를 했어요. 공부를 이제 농구를 나왔으니까 처음에 저는 농사 지으려고 농구를 갔습니다. 아버지가 논 37마디 있는 거 다 준다 해서 형님들은 공부를 잘했고요. 저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 고등학교 가서 운동도 하지만 공부가 재미가 있어져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매 중요한 순간마다 이게 어디 다치고 태클 걸려서 넘어지고 또 인대가 늘어나고 그런 운명이 이제 느꼈어야 알았죠. 이제 명리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사람에겐 가는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듯이, 그래서 이제 그 말처럼 뛰어다니다가 가만히 앉아서 이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또 한번 한다음에 하니까 또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폐결핵에 또 걸렸어요. 사실은 유전적입니다. 유전이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폐가 이제 자폐가 훨씬 약하죠. 거의 자폐의 한 40-50% 정도가 기능을 못하죠. 이것도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즘 너무 고무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 한국 생활은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폐결핵 이후로 문제가 없었는데, 미국에 혼자 이제 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매일 햄버거, 버거에 감자칩 있지 않습니까?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좀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맥경화인 줄 모르고 지방간인 줄도 몰랐습니다. 신체 검사를 하는데 딱 보니까 이게 지방간이 심하다. 그 다음에 동맥경화라는 얘기는 그때 의사 선생님 안 하셨고요. 그럼 제가 엄청 건강했는데, 그때부터 이게 이제 혈압도 높아지게 되었고, 혈압은 제가 135, 138, 140이 내려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경계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혈압에서 오는 이제 또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습니다. 남자라면 겪는 스트레스 있지 않습니까? 사람 좋아하다 보니까 잘 믿고 투자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큽니다. 사람 간의 스트레스, 그래서 사람 만날 때 정말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요. 함부로 아무나 만나지 마시고 투자 같은 건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런저런 스트레스가 수년, 그리고 이제 학내 보직을 또 하다 보니 그때 통합이 시도 있었고 스트레스 한 2년 동안 또 엄청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신장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죠. 그래서 닭에서는 투숙받을 수도 있을 정도까지 가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관리 잘 하고 지금 완전 정상으로 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제 카메라를 켰냐?
그 지난번에 암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는 반드시 그 영역이 있고요. 우리 민간 요법으로 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우리가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밤새 안녕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거 뭐 사실 원인이 동맥이 여기 동맥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 심방이 심실을 거쳐서 정맥을 동맥 그 모세혈관 정맥을 거쳐서 다시 우심한 우심실 와서 폐정맥이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밤새 안녕하는 거예요. 동맥이 이제 막혔어. 그 뭐 스텐스 수술을 한다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결국 막혔어, 혈관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뭐 적당한 게 없네요. 하여튼 이 볼펜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무지는 커서 이게 동맥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 혈관이 이제 펌핑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막혀 있어 보세요. 그럼 결국은 피가 못 통하니까 각 이제 세포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산소와 양분이 전달이 안 되니까 어느 순간 숨을 이제 못 쉬게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동맥경화의 가장 근 원인은 가장 첫째는 혈관입니다. 혈관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혈관이 막혀버리면 뭐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흡연, 스트레스 뭐 이런데 당뇨, 뭐 고혈압 이런데 전부 같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분류는 이렇게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다 따로 분류를 하지만 전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신장 사고체 여과율 딱 보시면요, 고혈압 있은 환자들 분들은 바로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고혈압 딱 잡아버리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이제 급성일 때고요. 만성 가버리면 이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충실히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고지혈이 이제 지방이 쌓이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지방이 쌓이는 것은 아까 제가 지방간 말씀드렸는데 이 혈관에 쌓이는 게 문제인데 결국은 간에서 양분을 저장하고 또 여기서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또 정분, 지방 이렇게 같이 먹으면요, 이거는 그 우리 세포가 좋아하는 것은 지방을 먼저 좋아하죠. 그래서 불포화 지방이라고 뭐 좋다 하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압니다. 남자들은 허리 둘레가 90cm, 여성은 85cm 넘으면 복부 비만입니다. 그 복부 비만이 왜 안 좋으냐? 이게 그 가장 핵심은 허벅지 근육이 허벅지가 두꺼워야 되거든요. 대퇴부 뭐 여기서 사실은 면역력의 그 60%를 담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이 이제 남으면 섭취하고 남으면 여기 다 허벅지에서 저장이 되거든요. 결국은 간에서 이제 제 역할을 기능을 해주면 되는데 간이 또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또 이게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들 이 폐가 안 젖죠. 폐도 어떻습니까? 피를 다 걸르고 다 거쳐가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독립적인 게 전부 연동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허벅지가 두꺼운 분들 별로 싫어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폐경기 여성분들 오고 나면 이게 이 허벅지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당뇨 오면은요, 반드시 이게 허벅지가 약해져서 당뇨가 올 수도 있고요. 당뇨가 와서 허벅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허벅지 근육 딱 약한 분들은요, 당 많이 섭취하는 분들은 바로 당뇨 오고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폐경기 전에는 뭐 허벅지가 빵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뇨 문제 없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 자기 스스로 이제 그 진단하는 방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혈이란 게 지방을
소위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했을 때인데요. 그 음식물이 어디 있느냐면 그 인스턴트에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팜유 있지 않습니까? 라면 튀길 때 충격이죠. 감자튀김 이 튀긴다는 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삶아서 드시라 하는 말씀을 항상 제가 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고지혈 지방간을 이제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 군뱅이를 하게 되냐고 물으시면 이것 때문입니다. 결국은 혈피 순환이죠. 그래서 우리가 혈압계 제가 여기 항시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항시 비치하고 연구를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지금 얼굴이 좀 약간 붓고 이 땀이 좀 나지 않습니까? 이 이유는 제가 지금 그 목욕탕에 35분, 40분 정도 있다 왔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딱 측정해 보면 그 전에는 121, 81, 60 정도.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이 이제 120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완기 때가 81, 2 정도였는데요. 딱 갔다 오니까 제가 방금 측정했습니다. 보니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137 수축기. 그 다음에 이완기 때는 오히려 77, 76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박동수는 90 정도로 올라가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 반신욕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이렇게 그 우리 혈관을 이렇게 팽창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족욕, 반신욕을 제가 추천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포화지방이든 불포화지방이든 과유불급, 그리고 당하고 지방 섭취하실 때 천천히 하시고 췌장 기능이 나빠지지 않게끔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이 아니고 절대 단 거 바로 이제 가공된 거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커피 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위험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드시면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질문을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하시는데 뭐냐면 각각류 새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키토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꼭 씹어서 껍질째 드시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량 드시는 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나치게 달고 지방이 많이 들어간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라면을 뭐 안 먹고는 못 살겠다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한번 삶아서 그 첫 번째 물은 버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런 맛이 없죠. 기름 맛으로 먹으니까. 어쨌든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고혈압 잡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셔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진단을 하십시오. 하시고 그 피 흐름을 이제 보는데 제가 지금 현미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미경이 거치해놓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체크를 해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 뭐 어디 회사에서 좋다는 거 뭐 먹어봤고 30분 1시간 경과 후에 혈액순환이 다 하는 게 있거든요. 해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반신욕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걸 매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1시간 간격을 할 수는 없죠. 그죠? 또 2시간 간격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루에 한 2-3번 또는 서너 번 이렇게 이제 운동하는 것도 유산소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리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복잡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루에 7,000보 걸어라, 10,000보 걸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걸을 때도요. 많은 분들이 무릎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대퇴부를 딱 유지를 하면서 짝짝짝짝 이렇게 관절이 펴지지 않을 정도 그런 방법으로 걸음걸이를 하셔야 이 대퇴부 근육이 강화가 됩니다. 허벅지가 강화가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허벅지가 강해져야 이 뱃살, 허리 둘레 남성은 90 이하, 여성은 85cm 이하로 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허벅지, 대퇴부 이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할 때는 전부 이 지방들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복부 비만 오고 막 가슴이 뭐 이렇게 막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꼭 주의를 하시가지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흡연, 스모킹이죠. 그다음 스트레스, 고지혈 이런 것들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 강의 뭐 여러 번째 됩니다만 집중적으로 이제 그 지방하고 또 스트레스하고 해서 설명을 드려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